네, 안녕하세요. 최성입니다. 자, 2020년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우리가 공개가 되면서 지방직 공무원 그 8급 우리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시험의 평은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풀으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냥 저도 풀어본 결과는 바른 생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는 뭐 두세 문제 정도는 당연하게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은, 제가 봤었을 때는 평은 뭐 누구는 물국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려웠던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쉬웠던 사람들한테는 쉬웠던 거고, 그래서 공부를 그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한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아마 시험이 쉬웠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이걸 한 번 더 볼 걸, 그 시험 장소에서 굉장히 반성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험, 어떠한 시험이라든지 그렇게 쉬웠다 어려웠다 이렇게 판가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오픈이 되어야만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지역사회 간호학입니다. 자, 1번의 문제에서는 우리 교재 31쪽에 나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필기했던 것들이 나와 있고, 제가 분명히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하고 제가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건강지원센터에서 별표를 2개를 치세요. 막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대신해요. 그 공간을 대신하는 곳이 건강생활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보건행정 조직에 대해서 그만큼 보건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보건소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보건지소, 진료소,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이렇게 답까지로 출연을 하게 된 거고요. 지역보건법령으로 근거해서 설치하고 보건소가 없는 읍면 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건지소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X죠. 근데 진료 서비스가 없으나 거기에서 보셨을 때 진료 서비스가 보건지소는 있고 우리가 4번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 농어촌의 보건지소를 뭘로 대체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건강증진을 계속 우리가 도서벽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로 체인지 돼가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줄어들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헬스케어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죠. 절주 프로그램의 과정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교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고, 평가에서는 성과평가에 초점에 맞추는 겁니다. 과정평가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거 프로그램 참여율이에요. 뭔가 세팅을 다 해놨어. 그거는 우리가 투입 구조적인 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밥상을 우리가 깔아놓은 거에 들어와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과정평가의 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금주의 실천율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그래서 금주 실천율, 장기적으로 보는 성과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의 적정성은 영향평가, 우리가 자원, 그 다음에 사업의 수용도를 볼 수가 있고요. 자원의 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나왔고, 자, 음주 관련 질환에 대한 지식 수준의 변화는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지식 태도 변화고요. 이 성과평가가 장기적인
평가 결과로 나오는 평가 지표라면 우리가 지식 수준의 변화는 당장 지금 수업을 듣고도 지식이 엘리베이션 돼요. 높아지는 거죠. 단기적으로 측정 가능한 평가를 영향평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평가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풀이 과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뭐 기출문제나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푸셨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베틴 유만도 우리가 역대급으로 공무원고시나 여러 가지 고시에서 거의 많이 등장했던 건강체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등장을 다시 또 했고요. 이거 또한 너무 쉬웠죠. 쉬웠던 게 85페이지 교재 피시면은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죠. 역할 기대는 스트레스 원의 외적인 중대 요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저항선은 유형선보다 바깥에 위치해서 대상 체계를 보호한다. 역할 기대 같은 경우는 X. 네. 우리 요소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항선의 유형 방어선보다 바깥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죠. 네. 그 저항선은 기본 구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는 거고,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킨 활동은 1차 예방에 해당이 됩니다.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유연 방어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상 방어선은 기본 구조 내부에 위치한다. 우리가 이 선들을 봤었을 때 가장 핵코어가 되어 있는 건 어디예요? 기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방어선은 그 바깥에 외부에 있게 되죠. 그래서 정상 방어선은 저항선 바깥에 존재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줘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연습했고 모의고사에 풀었던 문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이론적 모형, 프로체스카의 범이론적 모형도 최근에 등장을 계속 많이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5단계를 암기를 하셨을 때에 제가 그 숫자, 개월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간호학도 그렇고, 우리 기본 강의도 그렇고 심화 강의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범위론적인 모형의 단계의 5단계, 그래서 굉장히 이번 시험이 쉬웠다라는 것이 그걸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가 우리가 이제 교재 236페이지 피시면 있어요. 저는 담배를 10년간 피웠더니 폐도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조금만 활동을 해도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자기가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 아내와 우리 임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담배를 끊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행위병어에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어. 왜? 끊자니 자기의 삶의 낙이 없고 끊어야 할 것은 같아. 임신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시기는 아직 아니고 고민하고 있죠. 그래도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앞으로 6개월 안에는 금연을 해볼까 해요? 라고 딱 했어요. 여기에서 핵심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요것도 있고 노란색도 다 있지만 6개월이라는 이런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획 전 단계 같은 경우는 무관심 단계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안 하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핑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겠죠. 근데 고민을 했다. 이거 자체가 내가 6개월 안에는 할게요. 우리 태어날 애기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획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 단계는 1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거고요. 행동 단계는요, 1일부터 6개월을 보시면 되고, 유지 단계는 6개월 이상 쭉 끊는 것이 우리가 금연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 단계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네. 저희 교재에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넣을까 말까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학교의 감염병 예방 위기 매뉴얼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교육부에서요, 16년도에 따르면 평상시 학교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처음 발견해서 감염병 여부, 유증상자를 처음 발견해서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가 감염병 유증상자를 처음 발견을 한 거죠. 예방에서는 일단 실패를 한 거예요.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시점까지는 뭐가 되겠어요? 아직 확정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응의 제 1단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매뉴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예방은 학교 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설사, 특이 사항이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는 대체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게 글씨가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 다음에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심화는 다른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죠. 자, 6번은요, 우리가 매취입니다. 매취 모형의 단계별 활동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모형 9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매취, 패치, 여러분들 맵 이거 하면서 특징을 알려줬어요. 그 특징만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여기에서 답을 3번이라고 바로 뽑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치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라고 그렇게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단계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인구 집단을 선정한다. 네, 이거는 우리가 그 단계에 아예 없는 거지. 이미 이 매치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의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분양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출제될 것으로 해서 대단히 많이 준비를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재 140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1번부터 우리가 4번까지 답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유년비는 생산 인구에 대한 0에서 14세 유년 인구의 백분비다 라고 했죠. 생산 인구라 하면은 우리가 15세에서 64세 인구수죠. 그 수가 우리 수분의 분자가 0에서 14세 인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 15%는 우리가 15%는 전체 인구 100명당 15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연령의 15에서 64세 얘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의 비인 거지 이 전체 인구를 인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전체가 다 먹여 살리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양비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인구수의 100분비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할 가구, 유소년, 고령 인구를 의미를 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라 하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뭐예요? 사람이긴 하지만 일을 안 하면 비경제활동의 인구수에 들어가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생산 인구가 이 비생산 인구 자체의 용어가 잘못된 것 같고요. 동일할 때 생산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부양비가 증가한다. 이거는 감소한다라고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가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교재 183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자, 가족 체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고 모의고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이 한 문제를 통해서 가족의 기능의 이론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구조의 기능 이론, 적절한 구조를 갖춤으로써 상위체계의 사회통합한다고 한다. 그럼 이것도 정답이고요. 가족 발달 이론, 가족 생활주기별 과업, 네, 수행 정도를 분석하고 가족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가족 체계 이론은 가족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족의 체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뭐예요? 가족의 내적,
가족 역동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했던 거죠. 나중에는 이 문제가 단독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역할 갈등으로 인해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역시나 역대급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굉장히 기본이 되고 역사가 깊은 가족 체계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야로 봐라 라는 만큼 중요해서 출제진들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학습 이론은 교재 229쪽에 나와 있고 인주주의, 행동주의, 인본주의, 구성주의 제가 가장 핵심의 키워드 이렇게 외우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라고 했었던 거 수업 시간에 자 여기서 봤을 때 바로 뭐가 나와요? 보상, 처벌, 동그라미 그쵸? 그래서 이 보상과 처벌 하나로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었던 게 뭐가 되냐? 네, 행동주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신념과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는 무시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잠재력, 자아실현 이런 게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자, 구성주의는 문제 해결, 시나리오 작성, 간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 그래서 역대급으로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2번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항상 해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는 여러 가지의 답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 냈네요. 거의 뭐 사례관리자, 의뢰자, 조정자 이런 여기 나왔던 답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한 번 아니고 거의 우리가 기출되었던 문제의 유형의 답가지로 출연이 굉장히 희소했던 것들이에요. 역할들이. 그리고 몽땅 여기에 이제 이번 연도엔 다 넣어줬네요. 보니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겠느냐. 네.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조정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변화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틀렸다. 이것도 쉽게 풀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김씨의 가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 여러분 앞으로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사회지지체제도 사회지지도나 외부체계도 그 다음에 밀착도 이런 가계도를 유형을 준 다음에 이거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림 나와서 이거 해석하는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랬는데 역시나 이번 연도 문제가 나왔고요. 가계도에서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면 18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김 씨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랬는데 짝대기가 하나야. 그럼 별거 상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려면은 2개로 쭉쭉 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지금 현재 별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씨의 아버지는 X는 사망이죠. 사망하신 거고 자녀는 쌍둥이 낳았나 봐요. 2남 1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어떻게? 아들들은 쌍둥이다.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족간호에서 가족의 생활주기, 진수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듀발의 가족 생활주기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했던 것들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진수기 가족은 가족계획 같은 경우 우리가 언제 하는 겁니까? 네, 신혼기에 하고 은퇴와 노화에 대한 정근은 노년기에 실시를 하고 자녀의 사회화와 학업 성취 경력은 학령기에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녀의 출가에 따른 부모 역할 적응기, 진수기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 다 떠났어. 그래서 빈 동물이 중후군 이때 정신적인 건강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진수기는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닭의 재난 과정 중 완화와 예방 단계에 대한 활동은 이라고 그랬죠. 나와봤자 요거나 자연재난, 그냥 사회적 재난 그냥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4단계 중에서도요. 네, 1단계, 2단계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왔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폐닭의 재난 관리 과정 중
완화와 예방 단계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뜯어본 생필품을 공급을 해요. 이제 복구해주면서 이재민 우리가 이제 다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복구. 부상자의 중증도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대응 체계. 일단 뭐 일이 벌어진 거고. 위험지도 작성, 예방, 완화, 이재민 거주지 지원,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저희 수업을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기출문제만 보셨어도 우리 갖다가 쉽게 맞으실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쉬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서 만약에 이제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시험 문제도 민감해서 조금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책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생필품 공급 뭐 이런 거 없는 예시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사례형이나 그 다음에 답까지가 더 화려하게 변할 거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시겠습니다. 계산 문제네요. 이거 옳지 않은 거 교재 58페이지에 나와 있고 비례 사망률이 되겠습니다. 자, 폐암하고 결핵에 대한 비례 사망률을 물어본 거고 A, B, C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A의 폐암 비례 사망률 계산을 해봤더니 4, B는 2, C는 1.8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답까지 1번하고 2번 보겠습니다. 폐암의 비례 사망률은 A 지역이 가장 높습니까? 높아요? 높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폐암의 비례 사망률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2배나 높다라고 했어요. A 지역이 B 지역보다 2배나 높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에요. 네, 옳은 말만 하고 있어요. 자, 결핵으로 가도록 할게요. 결핵은 A는 2, B는 1, C 결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까지 3번. 우리가 결핵의 비례 사망률은 A 지역이 가장 높다? 높은가요? 네, 높네요. 그죠? 여기는 큰일 났어요. 폐암도 높고 결핵도 높고. 자, 그 다음에 답까지 4번. 결핵의 비례 사망률은 A 지역이 C 지역보다 2배가 높습니까? 2배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1.5에서 2는 2배가 높은 게 아니죠. 0.5의 차이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틀렸던 걸 찾다 보니 정답 4번으로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면허 시험을 신고해야 되는 거. 우리가 교재에도 했지만 이거는 샅샅이 여러분들한테 살펴주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면허신고 우리가 2019년 8월 27일 우리나라 보건인력 종류 면허신고 현황에 대한 거는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 1급, 응급 2급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기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기공, 그 다음에 치과위생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것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BPRS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었던 시험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강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주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BPRS A 플러스 2B 곱하기 C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AB, A, B, C야. 여기에서 가장 많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건 C, 사업의 추정 효과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의 추정 효과 A, B, C 이거에 대한 점수 매기는 건 그 당사자 마음이야, 담당자 마음.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사업의 추정 효과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 풀어쳐서 다 이게 건강 문제나 심각도 사업의 추정 효과 풀어 헤쳐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번에는 저렇게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마치 제 거 갖다 그냥 그대로 빼겨서 놓은 것 같죠? 네, 시험 문제. 저가 저렇게 내요. 왜냐하면은 냈잖아요. 많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건강 문제 1, 2, 3, 4라고.
거기에 뭐 고혈압 뭐 이런 것들. 근데 여튼 그냥 저는 그냥 놀라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번 105, 그다음 2번 102, 3번 90, 4번 85.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건강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갈게요. 17번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랬어요. 그래서 감염병 1차 환자에 노출된 감수성자 중 해당 질병의 잠복기 동안에 발병한 사람. 자, 감염자가 1차에 노출됐어요. 그럼 2차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발병률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그러잖아요. 2차, 3차, 4차, 5차까지 하고 그냥 뭐 계속 쭉 앞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병원체가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감염된 사람 중 현성 감염자의 비율이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봤었을 때 그러면은 감염력과 병원력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현성 감염자만 분석을 하는 거는 병원력이고 불현성 감염과 현성 감염을 같이 보는 것은 우리가 감염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정답은 3번으로 쉽게 여러분들 풀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바른생활 문제. 계획이니까 수행 전에 수립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 평가 계획 단계부터 주요 이해 당사자를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 결과는 차기 간호사업 계획에 활용을 하고요. 사업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효과 평가를 하는 게 맞죠. 만약에 머리 썼으면은 효율성이라고 했으면 이게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9번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상 보험급여는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 못한 기간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보상급여에 어떤 걸 해당이 되냐? 이거는 우리가 휴업급여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간병, 유조, 휴업급여 또 뭐가 있냐면요. 장애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직업재활급여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우리가 시뮬스킨 스테인에 개발한 가족기능 평가도구 패밀리 아프가 점수를 평가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 교재 188페이지에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아프가 점수는 종류만 나올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그거에 대한 하부 요인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요소가 아니죠. 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가의 그 이니셜을 하나씩 다 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쉽게 좀 푸셨을 것으로 보이고 모의고사에는 제가 이 문제를 내지는 않았어요. 예, 안 왔고 그냥 교재 이론에서 여러분들 거 만약에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 요소가 아닌 것은 긴 것은 이걸 찾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점수까지 진하게 글씨에다가 헤드라인 쳐놓은 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20문제의 그 문항수를 다 풀어봤고 아마 결과를 예측을 해보면 아마 평균 여러분들 뭐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전공에서 거의 90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